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등기 청권하고 등기 신청권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법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인을 권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을 의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 권리자가 의무자한테요,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권리자가 등기를 받아가야 되는데 등기를 가져가지 않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집을 팔았으면 다른 집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을 때문에 사지 못하잖아요. 왜? 1가구 2투에 걸리니까. 그럼 빨리 좀 등기 좀 가져가라.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 신청권이다. 등기 인수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등기 인수해라. 그럼 보통은 소송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등기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걸 등기 인수청구권. 이것도 등기 청구권의 일종인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법상의 권리이고요. 실체법상의 권리죠. 그 다음에 이에서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의무자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소에 대해서요, 등기를 청구를 하죠. 등기소. 그래서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보통 공동 신청 원칙이죠.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죠. 그럼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우리는 공법상의 권리, 절차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기 권리자가 있고 등기 의무자가 있죠. 이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부상으로 이익을 받는 자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으로, 그 다음에 그런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것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요,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갑과 을하고 병하고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요, 등기하지 않고 갑한테 부탁해서 직접 병한테 등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생략 등기죠. 이 중간생략 등기를 가지고 절차법상의 권리와 실체법상의 권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절차법상의 권리는 이 갑하고 을하고 이게 하나의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요,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나 하잖아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 보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을은 권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갑은 등기를 줄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뭘 가지고 보냐면, 그럼요, 이거 가지고 보죠. 이 을하고 병하고 보면요, 병은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요. 을은 민법상으로, 여기 실체법상이죠. 민법상으로 등기 권리자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병한테는 등기를 줄 의무자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는 등기 권리자고, 을과의 관계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법을 토대로, 실체법이니까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 관계없죠. 민법을 기준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되게 간단하죠. 매도인을 의무자, 매수인을 권리자. 을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을은 병하고 관계에서는 매도인이고 병은 매수인이잖아요. 이건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체법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절차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죠. 약간 절차법적으로 뭐냐? 절차법적으로 어떻게 따지느냐? 그건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지금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원의 합의가 있다.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 바로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갑하고 병은 실제법적으로는, 민법적으로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법적으로 이 사람은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아니죠. 왜? 두 사람은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일단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갑으로 되어 있죠?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하기로 했잖아, 병 앞으로. 그럼 병은 등기를 가져오니까 곧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고요. 절차법상의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상으로 계약은 없으니까 실체법적으로는 갑하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등기부로만 기준으로 해. 그런데 또요, 여기 갑하고 을만 볼까요? 갑하고 을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갑으로. 그래서 여기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의무자고요. 이 사람은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등기 권리자죠. 등기법, 절차법상으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을하고 병하고를 한번 보죠. 을하고 병하고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등기는 지금 갑으로 되어 있지, 을 앞으로는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병은 을한테 등기를,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등기를 청구하려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없잖아요. 중간생략 등기니까. 그러니까 이 을하고 병 사이에서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을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절차법상으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실제법적으로는요.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실제법적으로는 민법상으로는 권리자고 민법상으로는 의무자인 것이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을이 등기가 있어야 병한테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의무자 권리자라고 하는데 을이 지금 등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죠. 그러니까 절차법상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실제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인데.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런데 이 갑에서 병으로 등기해 주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합의라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병은 실제법적으로는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한테 등기가 돼 있죠. 병이 등기를 청구하죠. 절차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둘이 갑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민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이걸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요. 여러분요 막 뭘 이걸 암기하고 다니고 이런 것은 창피한 것이에요. 알겠죠? 되게 간단해.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등기부. 그런데요. 우리가 실제법적으로는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봐.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지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병은 갑한테 권리자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갑은 의무자 을은 권리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민법적으로 을은 의무자 병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등기부를 봐야 돼.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하려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해 줄 수가 없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을을 절차법상으로 등기법상으로 의무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도요. 절차법적 등기법상으로는 등기를 청구를 못하죠. 공법상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둘이 계약을 했으니까 민법적으로 실체법적으로는 등기 권리자고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절차법이냐 실제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말로 하니까 자꾸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 써보면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병이 계약을 안 했죠. 이걸 계약을 했죠. 1번. 여기서 계약을 했죠. 2번. 을은 등기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합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요. 여기서 실체법적 한번 볼까요? 실체법적. 실체법적으로 보면요. 실체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요.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요. 이렇게 보잔 말이죠. 실체법적으로 민법적으로 본다 이 말이죠. 민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이렇게 돼. 잘 봐봐. 민법적으로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죠. 갑은 의무자예요. 을은 권리자예요. 실체법적으로.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을은 뭐죠? 을은 의무자예요. 등기를 줘야 되죠. 병은 권리자예요. 등기를 받아야 되니까. 매수이니까. 이 갑하고 병하고는 민법적으로는 계약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이.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요. 절차법으로 볼까요? 절차법적. 절차법적인 것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단 말이죠. 등기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갑이 을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절차법적으로 갑은 의무자고요. 절차법적으로 을은요 권리자인 것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어도. 자, 그 다음에 을하고 병을 봐봐. 을하고 병을 보면 을은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없잖아요. 없죠.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의무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권리자도 아닌 거예요. 왜? 이 병이 을한테 등기를 가져오려면 을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등기 못 해줘. 그러니까 등기 청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잖아. 합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갑은요. 절차법, 등기법상으로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등기법상으로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절차법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법적은 그냥 등기부를 기준으로 봐. 내가 등기를 가져오려면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을은 등기가 없잖아요. 그럼 을은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잘 보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요. 그럼 이제 등기소에다 등기 신청을 하죠. 그럼 접수를 하죠. 접수를 하고 나서 심사를 하죠. 이걸 형식적 심사죠. 서류 심사하죠. 그 다음에 뭘 한다? 그럼 이제 뭐죠? 수리를 하죠.
그럼 이제 실행을 하죠. 등기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가죠. 신청, 접수, 심사, 수리, 등기, 실행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갑구예요. 갑이 1번 갑이라는 사람한테 보존 등기하고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매매를 이유로 해서 이게 등기 목적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매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매매로 말한다. 등기 원인이고요. 여기 을을 말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죠. 등기 명의인 표시는 이름, 그다음에 주민번호, 주소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것을 우리 말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는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죠. 등기 신청 능력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자기의 권리를 뺏기는 거죠.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죠. 그래서 등기부 기재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 등기부상 취득하면 권리자, 상실하면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죠. 갑은 절차법상으로 등기 의무자,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을은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보면은요. 자,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뭐냐면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죠.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다 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가 의무자다 이 말이죠. 이걸 매도인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설정 등기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 소유권에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을 뭐냐, 이 사람이 설정자가 의무자죠.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저당권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죠?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등기죠. 변경 등기는 내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면 내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인데 1억 5천으로 올랐다 이 말이죠. 그럼 1억 5천으로 올리면 전세권자는 권리자가 되죠. 증가니까. 알겠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변경 등기를 하는데요. 여기요 무슨 변경이죠? 전세금 변경 등기하죠. 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죠. 알겠죠? 감수하죠. 감수하면 어떻게 돼요? 피담보 채권을 감수하니까 줄이는 거죠. 1억짜리를 8천만 원으로 줄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요 이 피담보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경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갑의 건물의 을이요. 전세금이 지금 1억인데요. 1억 중에서 이것을 1억 2천으로 올리려고 하고요. 이것을요 9천으로 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1억짜리를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자잖아요. 전세권자 입장에서 1억에서 1억 5천이 1억 2천이니까 권리자가 되죠. 증여할 때는 권리자. 그래서 권리자가 되고요. 만약에 감소시킨다 그러면 1억짜리로 9천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받을 돈이 1억에서 9천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요. 이것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을 왜냐면 이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내줬다 이 말이죠. 1,000만 원 내줬으니까 뭐라 하죠? 갑이 전세금 줄여달라고 하겠죠. 감액 청구해달라. 감액 청구. 알겠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변경 등기인데 감액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감액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은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때 무슨 전세금 증액, 전세금 감액하면 전세금 증액은 전세권자가 권리자고 전세금 감액은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를 할 때는요. 만약에 저당권 말소죠. 그러면 저당권을 없애줘야 되니까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가 없어져야 되니까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말소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저당권자인데 여기 보면 저당권 말소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말소를 해줘야 되니까 그것을 의무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이것만 좀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자,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죠. 등기는 뭐냐? 경정 등기가 있죠. 경정은요 원시적 불일치죠. 알죠? 그래서 일부가 돼야 되고요. 일부가. 그 다음에 변경은요 후발적 불일치. 후발적. 그래서 변경은 후발적 불일치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는 다 일부잖아요. 말소를 봐면 말소는 등기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면 등기 내용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전부일 때 말소고 일부일 때는 그건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 1억을 다 반환했어.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하죠. 전세금 1억 중에서 6천만 원 반환했어. 그러면 1억의 전세권을 4천으로 줄여야 되겠죠? 일부잖아요. 일부. 그건 변경 등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무에선 감액 등기라고 하는 것이죠. 멸실이죠. 건물이 3층 건물이 전부 다 없어지면 멸실이에요. 3층 중에서 3층만 없어지면
3층짜리가 2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변경 등기. 일부가 멸실하면 변경 등기. 알죠? 멸실 등기하면 등기부를 뭐를 해요? 폐쇄를 하죠. 폐쇄. 알죠? 등기부를 폐쇄를 해요. 말소 회복은요. 말소 회복은 부적법이란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적법한 원인에서 자진해서 말소하잖아요. 그럼 말소 회복 못해요. 원하지 않았는데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부적법 말소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적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됐죠. 이것은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어. 전부든 일부든 관계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걸 다시 살려야 되겠죠. 그걸 말소 회복. 누구한테? 현재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해. 그러니까 키워드가 경정은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 변경은 다 경경이나 변경 일부죠. 일부.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소는 전부 등기 내용 자체가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멸실은 건물, 부동산 전부가 없어졌을 때 멸실, 일부가 멸실됐을 때는 변경 등기. 알겠죠? 이렇게. 말소 회복은 전부든 일부든 그것을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말소 회복을 해.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말소 회복을 못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자, 돼 있죠, 정리가.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건 보시죠. 자, 보존 등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는 토지죠? 토지 표지해 보죠. 토지는요, 표시번호죠?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지번 227번지. 지목은 되고요. 면적은 330이죠. 그럼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등기원이 및 기타 사항, 보존 등기는 뭐 그런 건 없죠. 표지번호는요. 권리자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갑구죠. 갑구에는 뭐죠? 순위번호예요. 표시번호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번호가 됐죠? 순위번호죠. 왜요? 갑구는 권리에 관한 거잖아요. 권리는 먼저 등기한 것이 후 등기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등기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번 순위번호. 그러니까 등기 목적은요, 보존이죠. 그다음에 뭐 또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접수가 있고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없죠. 왜? 보존 등기는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매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거 매매 같은 거 없죠.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자에서 이걸 등기 명인 표시라고 그랬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하고.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요. 엄청나게 간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됐죠? 자요. 공유인 경우 이랬죠. 공유. 그럼 공유인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면은 공유인 경우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두 사람이요. 같이 공동 비용으로 해서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때 등기해야 되겠죠? 그때 보존 등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손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에 의해서 공유자,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 공유자란 말은 뭐란다? 공유의 등기라고 하고요. 지분 2분의 1을 뭐란다? 지분의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한다? 공유의 경우는 지분 등기와 공유의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의 등기하고 지분의 등기하고. 그래서 이건 공유자, 공유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지분 2분의 1, 2분의 1은 지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구갑성, 그래서 주민번호, 그다음에 주소가 나왔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등기 명인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은 없죠. 등기 원인은 없고 뭐만 있다? 순위번호하고 그다음에 목적하고 그다음에 접수 이것만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에 뭐라고 했죠? 경정이죠. 여러분 아까 경정은 뭐죠?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경정은 원시적. 자 보면 갑구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자 순위번호는 2번이죠. 등기 목적은 1번이 보존이니까 2번은 이전 등기겠네요. 알겠죠? 접수. 등기원. 등기원이 뭐다?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매매 또는 증여 또는 교환 이렇게 되죠. 소유자 이렇게. 아시겠죠? 등기 명인 표시. 이거 등기 명인 표시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소가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뭐라 그랬다? 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처음에 등기가 신청할 때 주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신청 착오라고 돼 있잖아요. 등기 원인은. 알겠죠? 처음에 등기가 잘못됐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경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등기 명인 2번. 여기 2번이죠. 2번 등기 명인의 표시를 바꾼다.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경정 표시 등기 명인 표시가 라는 것은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하죠? 부기 등기죠. 여기 2번이 똑같죠.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고 의의 1을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경정 등기를 처음부터 등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했다 이 말이죠.
주소가 지금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잘못되면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변경이라고 돼 있죠. 변경. 자, 변경이면 원식이 아니고 후발적이 되겠죠. 후발적. 다음에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변경이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러면 전세권 있죠. 1번 전세권 을구이겠네요. 전세권 소유권이 을구. 전세권을 했죠. 그래서 설정 계약이죠. 원인은 계약이죠. 전세금이 7천인데요. 이 7천의 것이 전세금을 1억으로 증액을 했죠.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죠. 그래서 7천에서 1억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요. 변경을 등기하죠. 변경. 알겠죠? 그래서 전세권이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일부가 바뀌었잖아요.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1번이죠. 1의 그래서 1번의 전세권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희한하게요. 저기는 지금 무슨 등기를 했냐? 부기 등기를 했다면 이걸 잘 알아야 돼. 부기 등기를 하면 1번 순서가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해 당사자가 없을 때 여기 보면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때는요. 처음 보시는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노란 선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말소를 해야 돼. 이렇게 말소. 이렇게. 그래서 7천짜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로 바뀌었다? 1억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1년 5월 30일이고 2003년 5월 25일인데 그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것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 관계없죠. 내가 2001년부터 내가 1번이든 2003년부터 1번이든 관계가 없잖아요. 가운데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1번의 전세금을 여기 아웃 이렇게 말소하고 여기 좀 노란 선이 위로 가야 돼. 말소하고. 알겠죠? 여기서 1억으로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1억으로 돼도 무방하죠.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당사자가. 알겠죠? 물론 5월 30, 2001년에 7천이고 2003년에는 3천이 더 올라서 7천 3천에 대해서 1억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2001년을 기준으로 7천만 원 받고 2003년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1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를 하고 이거 말소를 해 노란선이요. 여기다가 1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부기등기를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요. 여기는 2011년 5월 30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설정계약에 의해서 전세금이 8천이죠. 8천인데 전세금이 얼마 됐죠? 1억으로 됐잖아요. 1억으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요. 이 8천짜리가 지금 1억으로 되는데 중간에 지금 뭐가 있죠?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을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알겠죠? 저당권의 이해관계인. 그러면요. 이 미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해가름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을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해. 그래서 1번은 1번이고 3번은 3번이죠. 이렇게 주등기로. 1번은 1번이고 3번은 3번이고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등기랑 마찬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없으면 같이 그냥 아까처럼 이걸 없애버리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없애면 쓰면 안 돼. 왜? 8천에 대해서는 저당보다 먼저. 알겠죠?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당보다 후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여기를 말소하면 큰일 나. 여기는 그대로 놔둬야 돼.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도 여기 1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당권자 1억보다 이 사람이 8천만 원 더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받고, 남은 돈 있으면 내가 받고,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은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그리고 종전의 등기사항은 말소하면 안 돼. 이거 말소하면 큰일 나. 알겠죠? 이거 만약에 말소해버리잖아요. 그럼 받을 돈이 1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당권자 다음에로.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건 전세권을 지금 어떻게 해요? 1번 전세권을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8천에서 얼마로요? 1억으로 변경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천은 더 올렸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8천은 여기에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1억 받고, 여기 1억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적으로. 아시겠죠? 자, 이해관계인이 있다. 그럼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럼 되게 간단하죠. 방금 봤잖아요. 내가 1번보다 밑에 누가 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 경우 1번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죠. 1번은. 우리 방금 했죠. 8천원 1억으로 증액하잖아요. 그때는요. 2번 저당권자. 이건요.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죠. 알겠죠? 그 다음에 1번 전세권의 감액을 하죠. 감액. 그러면 이런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 갑에 사람이 있는데 이 을이요. 을이 1억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요. 이거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고 여기 저당권이에요. 저당권도 1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억을 얼마로 올려갔느냐? 1억을요. 만약에 여기 증액이죠. 증액하면 1억에서 2천을 더 증액하고 싶다 이 말이죠. 2천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동의 없으면 어디로 가요? 여기 1억은 여기 있고 나머지 2천은요. 2천은 여기가 가겠죠. 동의를 안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억은 먼저 받고 나머지 2천은 병보다 늦게 받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감액이라고 해봐. 감액. 감액하면 어떻게 돼? 1억짜리 전세권이 2천만 원을 감액해. 그러면 1억이었는데 8천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러면 굳이 이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은 더 이기니까. 왜? 이 사람이 8천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감액하면 이 사람이 유리하고, 감액하면요. 증액하면 을이 유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증액하려면 병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감액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유리하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죠. 이 사람이 감액하면 이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래서 감액하는 경우는 그 1번 전세권을 감액할 때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 사람들은 이해당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니은번은 뭐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자 이 말이죠.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있을 때 1억이었을 때 이 사람이 저당을 잡았는데 2천만 원 깎아서 8천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건물에 경매되면서 전세권자가 받을 돈을 저당권자가 대신 받잖아요. 이걸 물상대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액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적어지니까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가 있다? 1번 전세권을 감액하죠. 아까 얘기했죠. 감액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2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의 채권액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에 관한 1번 전세권이죠. 2번이 아무리 증액하든 말든 1번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는 먼저 내가 1번을 받고 이 사람이 증액하든 말든. 그러니까 2번이 증액을 하는데 1번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굳이 뭐 이것은 우리가 말을 들을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자요. 말소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갑구죠. 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여기 됐죠? 그럼 이건 매매였는데요. 매매였는데 뭐가 됐다? 합의 해제. 이 1번의 계약을 그래서 매매로 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매매로 다시. 그래서 1번 보존을 하고요. 다시 여기서 매매로 해서 등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요. 합의 해제가 됐어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여기 지금 보존인데요. 보존은 필요 없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써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여기는 필요가 없죠. 등기 원인은 보존 등기는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2019년 2월 1일 갑에서 을 앞으로요. 등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 등기란 것이 잘못됐다면 합의 해제했으니까 2번 등기는 말소를 해.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 한다 이 말이죠. 지상권 위에.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 위에는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울구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1-1 그래서 왜 1-1인데 이거를 1번 등기고 부기 등기로 하냐면 지상권에다가 저당을 잡으니까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면 갑에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가 있고 을이 지상권이잖아요. 이 지상권 위에 병이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알겠죠? 이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1번 지상권이요. 말소가 되죠. 뭐를 해가지고요. 뭐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지해가지고 해지를 해서 1번 지상권이 말소가 되죠. 그리고 1번 지상권이 말소되니까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권이 말소되니까 그 위에 있는 저당권은 당연히 말소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당권의 1번 지상권이 말소되다 보니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지상권을 말소하면은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있는 저당권도 당연히 같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뭐를 어떤지 보냐면 저당권의 객체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말소 회복 등기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말소 회복이요. 우리가 말소 회복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다시 살리는 것을 말소 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현재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현재가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1번 볼까요? 여기 상대방이 이렇게 했죠. 말소 당시 소유자죠. 여기 보면 가등기가 불법. 이 상태에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런 경우는 이 을은 누구한테 말소 회복을 청구하냐? 누구한테요? 말소 당시 소유자 갑에게 청구해. 그 다음에 2번은요. 병에게 가등기가 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불법 말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병 앞으로 된 다음에 그럼 병이 현재 소유자죠. 을의 1번이요. 1번 이렇게 병한테 간 다음에 2번이요.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말소될 때는 누가 소유자였죠? 병. 그래서 병에게 상대방은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여기서 뭐냐면 일단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가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고 나서 병한테 이전했다 이 말이죠. 자, 보면 갑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1번이 뭐냐?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돼 1번이. 그러고 난 다음에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가 될 때는 누가 소유자였냐? 갑이 소유자였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냐? 갑이에요. 병은요, 병은 불법 말소 후 이전 등기 됐잖아요. 병 앞으로. 그럼 병은 승낙을 할 의무가 있죠. 승낙. 보통 승낙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이 세 가지만 알면 모든 게 끝이에요. 말소 당시 소유자로 상대를 한다. 이렇게. 자요, 말소 회복 등기 한번 볼까요? 말소 회복. 방금 우리가 말소 회복을 봤잖아요. 먼저 을한 때 2번 소유권 이전이 됐죠. 그럼 3번한테요. 여기 이유종에서요. 강양구한테 이렇게 뭐죠? 이전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번 소유권을 등기를 말소해. 뭐 때문에요? 해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제가 돼가지고 말소를 했는데 말소하니까 누가 지금 열받아요? 말소하니까 지금 여기요. 여기서 이 중에서 이렇게 강양구 되는데 강양구로는 등기가 말소가 돼서 강양구가 다시 소송을 한 거죠. 소송을.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죠.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말소됐던 이 3번 등기가 잘못됐다는 걸 말소된 걸 다시 살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소 회복이다. 그럼 여기서 보면 확정법에서 등기 소유권 이전 3번 등기 회복이라고 했죠. 3번. 이 말소했던 3번 등기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봐봐. 3번에 있었던 등기 있죠. 이 등기하고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바꾸는 거. 똑같이. 3번하고 똑같이.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2013년 2월 29일, 2014년 2월 29일, 1444호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 왜? 3번을 그대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될 때는 말소 당시 순위를 유지하거든요. 말소할 당시 순위가 몇 번이냐? 3번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3번이라고 쓰는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순위를 회복해.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소 회복 청구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한테. 말소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였다? 을이었죠. 그래서 을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번의 순위를 되찾는다 이 말이죠. 뭐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을 이제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등기가요. 그럼 멸실이죠. 멸실은 뭐죠? 건물이 없어지는 것은 멸실이라고 하죠. 건물이 없어지는 거. 자 그럼 한번 보시오.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표제부잖아요. 표제부 건물의 표시죠. 건물이 관악구 대학동 123번지 있고요. 목조, 기와, 지분 단층이란 말이죠. 그래서 30평방미터죠. 30평방미터 이렇게. 그런데요. 멸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등기하였으므로 멸실, 건물이 2번 돼가지고 2번 멸실하였으므로 번호 용지를 뭐 한다? 폐쇄하겠다. 이 말이에요. 폐쇄하겠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멸실 등기를 하면 무슨 등기를 하죠? 폐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폐쇄 등기. 알겠죠? 그래서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 등기. 이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 등기는 대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표제부는 무효 등기 유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 등기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뭐가 필요가 없다? 승낙서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멸실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어도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는요. 승낙서 같은 것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멸실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공시와 공신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공시와 공신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요. 갑하고 갑이 신축을 하죠. 그럼 우리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건물이 신축했을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 등기부를 보죠. 아, 그러니까 갑으로 돼 있네요. 아, 이게 갑의 건가 보다. 근데 여기서요. 지금요. 등기가요. 잘못됐네요. 여기요. 여기 2번요.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갑에서 을 앞으로. 그런데 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을의 등기가 유효하고 믿고 그래서 여기서 죄송해요. 여기요. 여기서 이제 갑인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을한테 팔았죠. 을한테요. 그래서 을한테 판 게 아니네요. 갑으로 돼 있는데 이 을이요. 이 등서를 지금 위조했네요. 위조해가지고 가져왔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근데 무효인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등기부가 위조라고 딱 쓰여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우리는 이제 내가 위조라고 하니까 위조라고 알지, 사실 등기부에는 위조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누가요? 병. 여기서 우리가요, 병이요, 그것을 사오는 거죠. 을한테서. 근데 을의 등기는 위조니까 무효잖아요. 그걸 병이 사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병이요. 이랬을 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죠. 그러면 지금요, 이 무효인 등기를 유효라고 믿었다. 그걸 공적인 장부를 신뢰했다.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신 원칙은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예요. 유효인데 유효라고 믿고 을이 샀다. 이것을 공신 원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을의 등기가 뭐죠? 을의 등기가 무효인데 그것은 무효인 걸 모르고 유효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진정한 권리자 갑은요,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한테 쫓아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공실 원칙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면은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을은 당연히 위조되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 못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부정을 하면은 이걸 뭐라 한다? 진정한 권리자죠.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인정하면 이걸 동적 안정이라고 해가지고 동적 안정이라고 해서 최종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각 나라마다 어떠한 제도를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요.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 심사고 우리는 형식적 심사, 서류 심사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의뢰 등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병이 사죠. 그럼 병은 일단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요.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병이 의뢰 것이라 믿고 샀어. 샀는데 의뢰 소유자가 아니래. 그러면 병은 망하는 거죠. 병이 쫓아가서 을한테 돈 달라고 하겠죠. 을이도 을한테 돈 달라고 하겠죠. 을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럼 이 사람은요, 망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해년마다 입법 청원을 해. 그래서, 등기에 공신 원칙 인정해 달라. 왜냐면 거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중개업자들이 몇 번 당해보잖아요. 자기는 유효인 줄 알았는데 등기가 무효인 것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중개업자들이 입법 청원을 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에도 공신 원칙 인정해 달라. 근데 우리가 그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가 안 돼. 해년마다 몇 사람이 그걸 올리는데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또 국가는요, 의뢰 등기가 무효해서 병이 손해를 봐도 국가는 또 손해배상 책임도 없어, 우리나라는.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잘못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손해배상도 책임도 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일단 건물이 있으면은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공시라고 하죠. 공적인 장부, 공시, 등기부로 보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이 우리는 보통 소유자라고 믿고 사는 거죠. 진짜 소유자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소유자가 아니었을 때는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신 원칙을 부정을 해. 그러니까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뒤에는 다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요. 앞에 등기가 무효여도 그 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공신의 원칙은 예외가 없어요. 특별 규정,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지만 그러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서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부정해서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이라는 제도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선의 취득이 없고 동산만 선의 취득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걸 우리는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라는 특별 규정이죠. 여러분요, 이건 특별 규정이지 예외가 아니라고요. 107, 108, 109, 110조 선의 제3자. 자,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알겠죠? 명의신탁의 약정은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 알겠죠?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분하면 그 물건을 양수한 양수인은 선의 경우 선의 양수인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특별 규정이고 이런 몇 가지 빼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어디로 보냐? 자,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을 앞으로 됐는데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위조 등기가 위조됐으면 만약에 이것이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지만 만약에 등기로 그다음에 의뢰 등기는 말소 대상이죠.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가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갑 앞으로 등기가 전속을 해야 되는데 갑이 아니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갑이 진정한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가져갔는데 이건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될 사람이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갑 앞에는 전속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결론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른 말로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성립한 소유자 갑이 자기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는 한 알죠? 그래서 을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해 간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속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명의로 등기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알겠죠? 그래서 의뢰 등기가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갑이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이 발생했고 소유권이 성립했으니까 갑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의뢰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의 대상이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은 의뢰 등기를 말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종 등기인명이 을한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전 등기. 알겠죠? 그러니까 말소를 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생각을 해봐. 진정한 명의라는 것은 진정한 등기죠? 등기 명의를 회복하겠다, 가져오겠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전 등기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단 이 갑이 등기를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죠. 뭘 하든지 말소를 하든지. 말소하면 갑 앞으로 회복되잖아요. 을한테 현재 등기 명의한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든지 갑 앞으로. 아무튼 말소를 해도 갑이고 이전을 해도 갑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등기 명의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소를 하든지 이전 등기를 하든지 말소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회복하든지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진정명의를 회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현재 소유자 갑이 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봐봐요. 누군가 봐봐. 여기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적법하게 됐는데요. 누군가가 의뢰 등기를 불법 말소를 했어. 그래서 의뢰 등기를 불법 말소하면 어떻게 된다? 불법 말소가 됐잖아요. 의뢰 등기가요. 원래 을이 소유자인데 말소가 됐죠. 그래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다. 만약에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불법으로 말소돼서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으로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돼도 여전히 을이 소유자. 등기가 불법으로 위조돼서 이전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 이걸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을이 소유자고요. 그다음에 효력 종속 요건이 아니고요. 말소 회복 등기 행복 등기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이다 이 말이죠.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한다. 그래서 이러면요.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경우는 뭐다? 이 의뢰 등기가 위조가 됐을 때 의뢰 등기는 말소를 할 수도 있지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위조되거나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때 누가 소유자인가?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럼 효력 전속은 소유자가 되려면 그 사람 앞으로 등기가 존속해야 된다는 것이고 발생 요건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위조를 하거나 누군가가 불법 말소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소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이전하거나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말소를 하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소유자가 된다.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조가 돼서 이전했거나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알겠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보면 이제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을 앞으로 등기돼서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갑이 소유자가 되겠네요. 무효가 되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을 등기가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소 청구하든지. 그러면 말소 청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죠. 또는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인한테 이전 등기를 해.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인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을한테 이렇게 을한테서 이렇게 이전 등기, 현재 등기 명인. 그러면 갑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를 해도 갑한테 회복되고 이전 등기를 해도 갑한테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회복하든지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회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갑이요 을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갑이 패소했어. 패소했단 말은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말소 등기에서 패소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말소 청구해서 갑이 패소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럼 소유자가 아니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청구해서 패소하죠.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둘 다 등기를 찾아오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하려면 내가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말소 청구를 했는데 갑이 패소했단 말은 갑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 청구해서 패소하죠? 패소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을의 등기가 무효이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말소가 되기 전이라도. 진정 명의 회복 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갑이 행사한 현재 소유자인 갑이.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만 이전 등기지 이건 지금 두 사람 간에 지금 매매 계약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뭐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 토지 거래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별 정보와 인간 증명서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누구요? 을. 현재 등기 명인을 상대로 하죠. 을. 현재 등기 명인이 아닌 자는 피고적 기억이 없죠.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자가 누구죠? 을을 상대로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진정 명의회복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등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여기서 보면 뭐가 없냐면 여기 보면 같이 인감증명서 갖다 첨부하고 등기 원인 증서라든가 등기 원인 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은 뭐죠? 여기요. 명의 회복이요.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여기 보면 등기 원인 일자가 없죠. 언제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날짜가 없잖아요. 지금. 왜요? 이 등기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거, 말소가 되거나 또는 불법으로 누군가가 등기를요 이전에 갔을 때 그 사람한테 무효인 등기로부터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날짜가 없겠죠. 그래서 원인 일자가 없잖아요. 날짜가 없이 그냥 진정 명의회복 등기 원인이다.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누구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뭐라 놨죠? 여기 등기 원인 증서가 없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이 말이죠. 등기 원인 증서가 뭐죠? 매매죠. 매매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이 등기가 두 사람 간의 계약이 무효가 돼서 이 등기를 다시 갑이 찾아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갑이.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간에는 뭐가 없다? 매매가 아니죠. 지금. 을에서 갑으로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그러니까 원인 증서라든가 원인 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해. 그것을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요 무조건 등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면
날짜가 없잖아요. 날짜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등기 원인 일자라고 하죠. 그러면 등기 원인 증서, 여기 매매라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요.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것은요. 우리가요.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